네, 이렇게 수사의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그리고 추석 이후 요동치게 될 정치권의 움직임 취재기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동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흥미로운 게 조국 장관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몇 계단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저 뒤를 보시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15.9%로 1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4%로 2위,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7%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광복절 여론조사에선 4.4%로 6위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3계단이나 상승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단숨에 앞섰습니다. 야당에서는 장관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3계단이나 상승했어요. 이유가 뭘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조 장관을 둘러싼 진영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론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 장관을 새로운 여권의 후보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었는데요. KBS 조사를 보시면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가 44.8%로 나타났는데 네. 4주 전 조사 때보다 부정평가는 6.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KBS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긍정적 답변은 40%를 밑돌았습니다. 예. SBS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가 51.6%로 잘하고 있다보다 6.5%포인트 더 높았는데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건 경제와 함께 바로 인사정책이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동하 기자도 어제 추석 차례 끝나고 뭐 밥상에서 전국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제 관심사가 앞으로 추석 이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관심일 텐데 여야가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국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장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안 전국을 언급하면서 민생국회와 필수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후속 대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직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이제 시동을 걸겠죠? 네, 또 조국 장관 임명의 후폭풍이 한풀 꺾였다고 보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 전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을 비롯한 대여 투쟁을 좀 더 강화할 전망인데요. 추석 전에 거론됐던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 건의안 제출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범죄자 조국을 수사 중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끌어내려야 돼요. 황 대표는 또 오늘 올린 SNS에서도 조국 사태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대정무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여권과의 대대적인 충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투쟁 방식하고 이제 대응을 놓고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하다 뭐 이런 비판인데 지도부의 부담이 크겠어요. 네,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을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는데요. 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조국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줬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맹비난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상황에 책임을 지고 나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한국당 전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이 내부 총질을 그만두라 맞불을 놨습니다. 민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고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전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모양새 아무래도 좀 속이 탔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 입장은 나온 게 있어요? 정작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투쟁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명절 연휴가 지난 이후에 진행될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치열하게 펼쳐질 여야 주도권 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동화 기자였습니다.